네, 그렇습니다. 노동시장 개편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이 이인재 카드를 내밀자 새정치연합도 이에 질세라 추미애 카드를 던진 겁니다. 특위도 꾸렸는데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노동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참 이름이 아주 깁니다. 이게 도대체 몇 글자일까요? 하나, 둘, 셋, 넷. 예,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24글자입니다.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도 아니고 아무튼 지금부터 일단 청년 일자리 특위라고 줄여서 부르겠습니다. 자, 일단 새누리당 이인재 위원장도 야당이 추미애 위원장 체제를 발족시킨 데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속도 좀 내서 올해 안에 노동시장 개편 완수하자 제안을 한 겁니다. 이번 정기 국회 안에 국회 입법으로 해결할 개혁 과제들 대타협을 통해서 역시 꼭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자 추미애 위원장은요, 새누리당이 사실상 청와대 하명을 받아서 무리하게 노동시장 개편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올해 안에 끝내겠다 이렇게 시한 정해놓고 밀어붙였다간 노동계를 자극하기만 할 거라는 겁니다. 노동 문제는 시한을 정해서 압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의 정의와 인권 수준에 비례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자, 추미애 위원장 하면은 어떤 이미지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추다르크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추미애와 잔다르크의 합성어죠. 별명입니다. 여성 정치인이면서도 여성성을 내세우기보다는 뭔가 싸우고 파열음을 내는 뭐랄까요, 보기 드문 좀 투사형 여성 정치인이라는 거죠. 본인 역시 이런 평가를 낯설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가 일반적으로 특히 남자분들이 이 어그레시브한 여성분을 감당하기 어려워해요. 예. 이게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이걸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이렇게 자꾸 계산을 하거나 하면 안 되겠다. 그럴 때 그 순간에 제가 어그레시브해지는 겁니다. 자, 그녀의 정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쉬운 길도 이렇게 좀 돌아서 가는 정치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구 토박이 세탁소집 딸로 태어나서 판사로 잘 나가다가 별안간 야당의 김대중 총재 손을 잡고 정계에 입문합니다. 대구 토박이가 DJ 밑으로 간다는 것도 이해 불가였지만 그때까지 판사 출신이 야당 가는 거 한마디로 미친 짓이었다는 겁니다. 뿐만입니까? 노무현 대선 후보로부터 우리에게는 정동영도 있고 추미애도 있다. 일찌감치 차기 주자로 지명을 받고도 민주당 분당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결별을 합니다. 17대 총선 낙선 후에 미국 유학길에 올랐는데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환경부 장관 제안을 받았지만 그걸 거절하기도 했었다는 거죠. 자, 추미애 위원장 뭐가 됐든 최초의 수도권 지역구 4선 여성 국회의원 흔치 않은 타이틀을 쥐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5선에 도전하는 건데요. 벌써부터 국회의장단에 최초로 이름을 올리는 여성 정치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요. 추미애 노동시장 개편 압박 아닌 합의가 최선.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야의 노동시장 개편 논의에 키를 쥔 두 사람, 닮은 듯 다른 듯 공통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인재, 추미애, 일단 두 여야당의 최고위원이죠. 다른 점은 물론 이제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이인재 최고위원은 YS 정부 때 YS 사람이죠. 노동부 장관을 했습니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DJ가 발탁한 그런 이제 여성 판사였습니다. 나중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출신이어서 노동 문제와의 인연은 이제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두 사람은 법관 선후배 사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사람 다 노동 문제와 다 인연이 있고 법관 출신이고 또 다선의 중진 의원이고 하여간 논리 대결이 좀 뜨거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막 여야에서 각각 이제 노동시장 개편을 위한 특위 기구가 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굴러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지금 섣불리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노동시장 재편 문제를 마무리 짓자 이렇게 계속 드라이브를 거는 입장이고 야당은 좀 아웃복싱으로 뒤로 빠지면서
지난번에 공무원 연금 개혁 때 그 동원했던 그 사회적 대타협 기구 그거를 그렇죠. 이번에 또 다시 이제 가동시키자 이제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더 두자는 건데 어쨌거나 이렇게 입장이 크게 갈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상당한 난항은 예상되는데 일단 그 이인재, 추미애 그 두 위원장의 얘기를 차례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개혁 과제들은 굉장히 시간을 다투는 과제들입니다. 금년 안에 모든 개혁 과제를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눈앞의 총선 대선을 위한 선거 구호, 정치적 수사에 그친다면 개혁이 아니라 개혁만 남을 것입니다. 이번에 야당에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이제 노동시장 개편 특위를 맡긴 게 굉장히 저한테 인상적이었는데 더 인상적인 장면이 오늘 하나 있었습니다. 새누리당 아침 최고위원회의에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가 추미애 의원을 칭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왜 칭찬하나 그랬더니 어떤 내용이냐면 추미애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노동법 개정에 성과를 냈고 용단을 내렸다. 근데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가 원래 이렇게 누구 칭찬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찾아봤더니 2009년 12월에 환노위원장 맡으면서 당론 어기고 노동관계법 처리를 밀어붙여가지고 당직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회의장에서 경위동원해가지고 같은 당인 이제 민주당 의원들 출입을 아예 막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당론을 어긴 사람이 됐고 한나라당 의원들한테는 오히려 더 우호적인 그런 관계가 돼버렸는데 어쨌든 그런 점에서 당내에서는 좀 왕따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당시에 이제 복수노조 설립을 위한 법이었는데 당시에는 한국노총, 민노총, 양대 노총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복수노조가 또 생기니까 야당 지도부는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추미애 위원장이 그걸 직권으로 밀어붙였단 말이죠. 환노위원장, 국회 환노위원장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그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법으로 인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노조 설립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건 뭐 긍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당시 당내 분위기는 좀 험악했습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한나라당과 손잡고 이번 법안 통과시킨 부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 당으로서는 묵인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에 청년 일자리 특위위원장을 누구를 시킬 것인지 이걸 놓고 논의를 하던 중에 이제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용득 최고위원이 추미애 최고위원을 시키자라고 하니까 문재인 대표가 네 하면서 이렇게 반문을 했던 그런 일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일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집중발제에서 보면 재밌는 대목이 추미애 위원장이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입각제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추 위원장은 뭐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과정에 참여를 했다가 총선에서 이제 낙선을 한 걸로 돼 있는데 입각제의까지 받았다는 건 조금 다소 의외입니다. 그렇습니다. 2004년이었는데요. 당시 통일부 장관이던 정동영 전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추미애 데려옵시다라고 말이죠. 근데 선뜻 노무현 대통령도 동의를 하더라는 거죠. 그럽시다. 그러고 말이죠. 그래서 당시에 미국의 추미애 위원장은 유학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신저로 갔던 사람이 김한길 전 새정치연합 대표였는데 그 에피소드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미애 의원을 입각시키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하루 미국에 갔다 왔습니다. 뉴욕에 추미애 의원을 찾아가서 뉴욕에서 만나서 장관직을 대통령을 대신해서 제안하고 뜻을 전달했습니다. 끝내는 명분이 부족합니다. 라고 장관직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론을 얻고 아마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의 입각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는 아마 이제 뭐 짐작입니다만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의리 문제 때문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추정이 드는데 뭐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북송금 특검 문제 때문에 DJ 정권이랑 노무현 정부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껄끄러울 때 아닌가요? 그렇죠. 뭐 누가 뭐래도 추미애 위원장은 이제 DJ 사람이라는 게 정치권의 이제 일반적인 정설인데 제가 예전에 그 야당 관계자한테 직접 들었던 얘기인데 그 광주 고법
판사로 재직 당시에 이제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시 총재죠. 예. DJ가 추미애 당시 판사를 만나가지고서 영입 제의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DJ가 뭐 이제 훌륭한 사람을 쉽게 끌어들여야 되니까 굉장히 당시 야당 입장에서는 당선이 용이한 지역을 지역구로 주겠다면 그런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좀 있다가 추미애 판사 쪽에서 온 얘기가 저는 거기는 됐고 저는 광진구에 나가고 싶다. 지금의 지역구 광진을 본인이 직접 지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DJ가 나중에 주변 사람들에게 추미애 판사가 앞으로 정치를 하면 크게 될 사람이다. 정치 감각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후한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추미애 판사를 정치권으로 이렇게 불러들인 사람은 김대중 당시 총재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좀 신선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대중 총재 입장에서는 대구 토박이인데다가 또 미모의 여성 판사가 야당, 국민회의에 온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든 편을 좀 봐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당시까지는 판사 출신들이 뭐 야당에 가는 일이 그때 뭐 전혀 없었을 때니까요. 그러니까 YS가 그때 이제 조금 놀래서 여성 법조인으로 뭔가 맞불을 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김영선 전 의원 부랴부랴 영입해가지고 출마시켰는데 추미애 의원을 좀 염두에 두고 의식한 그런 인사였죠. 네, 추미애 위원장은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아버지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난 4월 권노갑 상임고문이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비주류에도 지분을 줘야 한다. 그래서 주류 60%, 비주류 40% 이렇게 6대4 지분 발언을 했는데 한때 자신의 후견인이기도 했던 그 권 고문을 향해서 이 추미애 의원이 눈물까지 보이면서 이 DJ의 뜻을 왜곡하지 말라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죠. 그러니까 권 고문이 역시 못마땅한 얼굴로 추미애 최고위원이 뭘 몰라도 뭐 한참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이제 DJ를 따라다니면서 생겼던 별명이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추다르크거든요. 결국 이게 이제 지역 감정의 문제인데 이와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제일 문제가 이제 제가 태어난 고향 대구가 문제인 거예요. 김대중 그러면 그렇죠. 이상하게 오해를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고향 가서 지역 감정의 벽을 넘겠다고 이제 막 뛰어다니니까 그것도 그때는 살벌했어요. 네. 그래서 혼자 뛸 수밖에 없어요. 혼자 깃발 들고 뛰는 거예요. 예. 네, 그랬더니 이제 그 지역 감정의 벽을 깨기 위한 잔다르크다. 추미애가 잔다르크처럼 그래서. 한다. 이렇게 해서 어떤 기자가 이제 저에게 추다르크 이렇게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추미애 의원이 사실 최근에 또 이제 관심을 받았던 건 서원종 정국 때였습니다. 서원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 중에 한 명이 과거 추미애 의원의 비서관을 했다는 건데 그때 이제 추미애 의원이 뭐 그런 언론사를 상대로 또 뭐 명예훼손 고소하고 뭐 좀 이렇게 복잡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야당 중진 시의원이라고 시의원 이렇게 이니셜을 박았는데 그렇게만 해도 국회에서는 시는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특히나 야당 중진이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누군지 얘기가 확 돌았는데 그래서 추미애 의원이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이 고소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하여튼 추 위원장과 조선일보 사이의 관계가 아주 안 좋습니다. 악연의 역사가 하나 있는데 한 장면이 2001년에 7월에 당시에 추 의원이 기자들과 함께 뒷자리에서 이제 뭐 가볍게 술을 마시는 자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취중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일보 기자가 조선일보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는데 현장에 있던 조선일보 기자가 그걸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서 다음날 1면 또 5면에 걸쳐서 대서특필을 했다는 뒷담이 있죠. 예, 뭐 저도 그 옛날 당시 기억이 나는데 당시 물론 이제 추미애 위원장이 사과를 하긴 했는데 언론계에서는 정작 그 욕을 들었던 해당 언론사 기자는 가만히 있었는데 옆에서 들었던 기자가 그걸 문제 삼아서 이제 크게 기사를 썼다. 그러면서 이제 술자리에서 나왔던 얘기를 뭐 그렇게까지 정색하면서 크게 쓰는 게 뭐 과연 뭐 정도냐 뭐 그런 좀 얘기가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노동시장 개편 문제는 여야 모두 논의가 생겼고 거기에 또 위원장들이 임명이 됐습니다. 앞으로 뭐 뜨끈뜨끈한 토론이 이루어지겠죠. 뭐 한동안 금방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기사 제목은 추미애 노동시장 개편 합의가 최선으로 잡되 오늘 여야 위원장 공방을 중심으로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